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라이프치히 대 영보이스. 자, 일단 양팀 다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정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 점은 어느 정도 좀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고, 우선 이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도르트문트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현재 2연승 중으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계속해서 좀 멀티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공격 흐름도 좋은 그런 라이프치히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영보이스 역시 이제 자국리그 내에서 1위를 유지하면서 이제 연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홈과 달리 최근 원정에서의 성적은 지금 좋지 못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뭐 이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2위, 그리고 영보이스는 3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경기가 양 팀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로테이션 위주로 돌린다고 해도 양 팀의 일단 전력차가 좀 많이 크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영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를 뛰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라이프치히보다 더 힘을 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 맞대결에서도 라이프치히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력에서 영보이스에 비해서 많이 앞섰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어느 정도 좀 후보 라인업을 들고 온다고 해도 양 팀의 이런 전력차 및 경기력 차이가 어느 정도 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이프치히 사이드. 1엔디 기준은 그래도 마인승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배당 대비했을 때 오바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이프치히 승, 마인승의 3.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개그라님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이제 라치오. 자, 일단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개그라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개그라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세포레기정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폴님도 이제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그럼 한 번에 같이 지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이제 두 분께 조합분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개그라님, 세포레기정님.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결장자 누수를 말씀드리면,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좀 희소식이라고 본다면 일단 자카니는 복귀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공격진은 보강된 그런 라치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이런 결장자까지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네요. 자, 현재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승점 11점으로 이제 1위에요. 그리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는 이제 승점 10점으로 2위를 지금 기록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 팀의 승점은 지금 1점 차고, 이 경기가 이제 1위 결정전이라고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 경기에서 무승부 이상만 거둬도 1위가 확정. 그리고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겨야 이제 1위로 올라설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홈이다 보니까 주도권을 가지며 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라치오가 이제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이제 전진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라치오가 이번 경기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전개면에서는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전개면에서도 라치오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잘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게다가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컵 경기 포함 3, 4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금 체력에서 열세일 수 있고,
그리고 주전 수비수들의 이런 부상도 많기 때문에 안정성 역시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직전 경기 뭐 알메리아와의 경기 때처럼 후반에 급격히 무너지는 경우가 아니라 하면 그래도 충분히 라츠오 상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모에라님 저는 생각을 별풍선 해봅니다.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모에라님도 별풍선 50개 네, 감사드립니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바로 오후 경기와 해외 축구 조합본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모에라님. 그래서 저는 네, 요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이드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 2.5 기준 오바.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유키슬 대 이제 AC 밀란. 자, 일단 뭐 유캐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결장자 많죠. 토날리, 그리고 반스, 그리고 덴번, 그리고 지금 이제 보트만, 그리고 주전 골키퍼인 닉 포프 등 굉장히 지금 주전 선수들의 결장이 여전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수비수 한 명 정도가 이제 결장 중인 상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정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유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에버튼, 토트넘 상대로 대패를 하며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고, 그리고 현재 흐름 또한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네. 물론 뭐 이제 최근 유캐슬이 연패한 경기가 전부 원정 경기긴 하지만 현재 경기력을 봤을 때 홈에서 반등할지는 굉장히 좀 미지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지금 최근에 유캐슬의 경기력이 좀 최악에 가깝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아탈란타 상대로 후반 막판에 실점을 하며 이제 패배를 했고, 그리고 최근 홈과 달리 원정 성적은 그닥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양 팀 다 뭐 최근 그렇게까지 뭐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두 팀은 승점이 같긴 하지만 현재 골 득실차로 인해 이제 지금 유캐슬이 3위, 그리고 AC 밀란이 지금 4위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양 팀 다 이번 경기 이기면은 최대 2위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밀란과 달리 유캐슬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만 거둬도 이제 3위로 유로파 리그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뭐 일단 유캐슬은 이제 좀 무승부만 거둬도 3위로 이제 유로파리그 진출이 가능. 그리고 이제 이기면은 이제 2위까지 올라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무조건 이겨야겠죠. 네. 이거는 일단 지금 네. 어쨌든 이렇게 경우의 수까지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유캐슬이 좀 더 점유율 면에서는 우세할 수 있다고 봐요. 자, 하지만 현재 지금 유캐슬의 데스가 지금 많이 얇다 보니 어느 정도 주전 선수들의 그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지금 체력적으로 굉장히 좀 고전하는 모습을 줄곧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일단은 이제 부상자도 많은데 최근 뭐 컵 경기, 리그 경기, 그리고 이제 챔스까지도 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유캐슬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선수들의 피로가 굉장히 좀 많이 누적될 수도 있다. 그쵸.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경기들이 이제 직전 에버턴 그리고 이제 토트넘 전에서도 많이 보였죠. 자, 그래서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밀란이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유캐슬의 이런 중원 장악력도 이전만 못하기 때문에 밀란 상대로 현재 좀 주도권을 가지기에는 좀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밀란이 원정이긴 해도 크게 밀릴 만한 경기는 아닐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난 맞대결에서의 결과는 0대0으로 끝나긴 했지만 일방적으로는 밀란이 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면서 경기력에서도 굉장히 좀 앞선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난 맞대결보다 또 상황이 안 좋은 뉴캐슬을 보기는 이거는 다소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AC 밀란 사이드가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네. 승패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AC 밀란 프랜스 그리고 2.5 기준은 이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예. 이렇게 이제 뉴캐슬과 AC 밀란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도르트문트 대 이제 파리 생제르맹. 자, 우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가 3명이 지금 결장이에요. 네. 현재 지금 엠레잔, 은메차, 그리고 사비처가 결장 중으로 지금 중원이 많이 박살난 왕스펀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왕스펀지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이제 오후 경기와 그리고 해외 축구에 대한 조합본 및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쪽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왕스펀지님. 네. 자, 아무튼 지금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엠레잔, 은메차, 사비처가 이제 전부 결정을 하면서 이제 좀 중원이 좀 많이 박살난 상태예요. 네. 그리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 정도가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정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일단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승점 10점으로 1위, 그리고 파리 같은 경우에는 승점 7점으로 지금 2위를 기록 중이에요. 네. 그리고 파리가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 이기게 되면 이제 1위로 16강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네. 왜냐면 이제 파리가 만약에 이기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1위인 도르트문트와 승점이 같아지긴 하지만 상대 전적에서 이제 우세하기 때문에 결국 승자승 법칙으로 인해서 파리가 이제 1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경기가 좀 양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다만 지금 이게 파리가 만약에 무승부를 거두고 그리고 이제 뉴캐슬이 만약에 이제 밀란 상대로 이기게 되면은 파리가 이제 3위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16강 진출에 좀 실패를 하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전하게 약간 좀 파리가 16강에 진출하려면은 이번 경기 좀 반드시 잡아야 된다. 네, 요런 약간 동기부여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네요. 자, 네, 요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또 말씀드릴 때 이제 일단 양팀 다 좀 볼 점유율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점유율은 비슷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도르트문트는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돌문에 비해서는 파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침투에 많이 취약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현재 좀 침투가 좋은 파리 상대로 수비에서도 어느 정도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도르트문트가 중원을 책임지는 선수들이 대거 결장을 했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서 파리 상대로 좀 많이 밀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오히려 더 유리하게 풀어갈 팀은 좀 파리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최근 흐름도 파리가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원정이긴 해도 그래도 이거는 파리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파리 승,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요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파리 승에 이제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 대 이제 샤흐타르. 자, 일단 양팀 다 이제 결장자 한미줄 모습을 봤을 운이님 때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운이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이제 조합본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바로 조합본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네, 권유드립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이제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운이님. 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전송이 안 됐다 하시면은 저한테 말씀 주시면은 제가 다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계속 이제 이어가 보면은 일단 지금 포르투와 샤흐타르 양팀 다 지금 주전 풀백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양팀 다 승점은 같지만 상대 전적에서는 포르투가 앞서기 때문에 현재 포르투가 2위, 그리고 샤흐타르가 지금 3위에 위치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 이상만 거둬도 이제 2위로 16강 진출이 가능하고, 반면에 이제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겨야 이제 16강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네요. 오누티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이제 이기는 거 외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라인을 올려 좀 침투나 좀 측면 전개를 통해 적극적으로 좀 공격에 나설 것으로 봐요. 네, 반갑습니다, 오누티자님. 네. 그리고 이제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홈에서 좀 라인 조율하며 이제 좀 점유율을 높여 어느 정도 좀 자기 페이스에 맞게 좀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고, 그리고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약간 좀 급하게 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좀 이제 경기를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다만 지금 공격이 좋은 샤흐타르라고 해도 포르투가 홈에서 수비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뚫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샤흐타르가 라인을 올려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은 되려 좀 역습으로 인해서 실점 가능성도 고려는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홈에서 경기력이 더 좋은 포르투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그래도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포르투 사이드를 보고 그 대신에 요거는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포르투 승에 고배당으로 햄무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FL 챔피언십 경기 네, 레스터 시티 대 이제 미럴 경기. 자, 우선 이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이네요.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플리머스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현재 지금 연승 중에 있어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좀 좋은 편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미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카디프 시티 상대로 패배를 했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제 공격력이 좋지 못한 팀이에요. 네. 게다가 이제 미럴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상대로 대승을 거둔 걸 제외하면은 지금 이긴 경기가 없습니다. 네. 그만큼 좀 최근 성적 또한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미럴이라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레스터가 좀 높은 골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레스터 같은 경우는 측면뿐만 아니라 좀 중앙에서도 굉장히 좀 공격 전개가 좋기 때문에 측면, 중앙 가릴 거 없이 좀 다방면으로 굉장히 좀 공격 전개를 할 것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공격이 침체된 미럴보다는 레스터가 훨씬 더 공격에서 두각이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뭐 레스터에 비해서 이제 미럴 같은 경우에는 전진성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레스터 상대로 좀 공격에서 좀 안 풀릴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경기력, 흐름, 그리고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차이까지 고려했을 때는 레스터 시티가 지금 전부 다 우세하다 보니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스터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스터시티 승. 그리고 요거 2.5 기준, 기준점 대비했을 때 언더사이드 한번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미럴의 약간 저조한 공격력을 고려했을 때는 배당 대비 한번 언더 도전도 해보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카디프 대 이제 버밍엄 경기. 자, 우선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킹1140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1140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일단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1140님. 자, 아무튼 계속 진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패 중이다가 이제 직전 경기 미럴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연패 흐름은 끄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1무 2패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원정에서 8연패 중으로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성적 및 경기력은 지금 심각하게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지금 현재 버밍엄의 원정은 굉장히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약간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 편차가 좀 심한 그런 버밍엄이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에서 점유율이 좀 많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카디프가 좀 더 점유율에서 우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쵸.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원정 버밍엄에 비해 지금 카디프가 이제 더 이제 수비가 좋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버밍엄의 원정 수비가 좋지 못하다고 해도 카디프 또한 지금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카디프가 이제 공격에서 삽질할 가능성도 좀 생각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롱볼 비중이 높고, 그리고 체계적인 공격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버밍엄이 수비가 안 좋다고 해도 그거를 약간 좀 그런 약간 수비가 안 좋은 점을 잘 공략해서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지도 좀 다소 의문인 그런 상태라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좀 카디프의 공격력은 좀 믿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카디프가 이 경기가 좀 더 유리하다고 해도 공격력이 이제 많이 저조하다 보니까 무조건 이걸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카디프 햄무나 안 그러면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아니면은 2.5 기준은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카디프 햄무 알부 안 그러면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카디프와 버밍엄 경기까지 이제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대 플리머스. 자, 일단 이제 QP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드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QPR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승 중으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3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공격 흐름 또한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QPR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부터 3달 가까이 이제 승이 없었지만 11월 말부터 이제 서서히 경기력이 이제 올라오면서
현재는 계속해서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면서도 지금 계속해서 연승 흐름을 타면서 좋은 페이스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정팀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레스터시티 상대로 원정에서 4대0 대패를 당하며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리고 현재 원정에서는 4연패로 흐름 또한 지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심한 그런 플리머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원정 경기력이 지금 많이 좋지 못하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주로 약간 좀 측면 공격을 통해 어느 정도 플리머스의 좀 수비진을 공략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역습 위주로 좀 득점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흐름만 봤을 때는 QPR이 좀 더 공격에서 주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양 팀 다 이제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침투에 어느 정도 취약한 편이라고는 봐요. 자, 다만 근데 QPR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침투에 대한 대처를 잘하는 반면 이제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침투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QPR이 더 좋다고 이제 볼 수 있는 입장이네요. 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경기력 흐름 모두 이제 QPR이 좋고, 그리고 이제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굉장히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퀸즈파크 레인저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퀸즈파크 레인저스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QPR 승 햄무의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EFL 챔피언십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아침 경기죠. 요코마리 대 이제 산둥 타이산.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 요코마리 승. 3.5 기준은 요건 언더사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전북 대 이제 방콕 유나이티드. 요거는 전북 승, 고배당으로 햄무, 그리고 언어가는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언 시티 대 이제 키치. 요거는 이제 키치 프랜슨, 그리고 3.5 기준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챔피언스 리그 이제 한 경기 더 보면은 셀틱 대 이제 페에노르트. 요거는 이제 셀틱 프랜슨, 그리고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요거는 무승부 도전.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EFL 챔피언십 한 경기 노리치 시티 대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요거는 저는 그냥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무승부 가시거나 안 그러면 언오바로 접근하실 분들은 언더사이드 요렇게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외 경기까지 전부 다 이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챔피언스 리그와 이제 EFL 챔피언십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켜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